4월 23일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가 된 이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NBS가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전국의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잘하고 있느냐? 이 긍정평가 69%였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2주 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지금 2주 전과 비교해서 이 지지율의 흐름입니다. 지지율이 어떤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21%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정당 지지도죠.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올라서 48%, 국민의힘은 15%였습니다. 1%포인트 내렸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2020년 창당 이후라고 하는데 당명을 바꾼 이후로 이제 최저치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당에 대한 지지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풍은 분명히 불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후보는 거의 근접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8%,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0%였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하고는 완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정당 지지율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그렇게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별로는 더 좁혀집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부산, 대구 다 무너졌습니다. 전국이 민주당이 가장 앞섭니다. 부산, 대구도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좁혀집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48%, 38%, 10%포인트 차이입니다. 대구, 경북도 47%, 38%, 이런 수준입니다. 이건 지역별로 세대별로 모두 국민의힘은 당에 대한 지지는 무너지고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좁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데도 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오히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결정타일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에서 쫓아낸 저 한동훈을 지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가장 강력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후보자를 이렇게 경고하는, 후보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동남권부터 불기 시작한 저 동남풍을 어떻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도록 태풍으로 바꿀 것이냐.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데 저 동남풍을 지금 당 지도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부산, 경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보들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 대한 지지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107명. 현역 의원들이 선거는 가장 많이 알고 선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당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지역별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나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 이후에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 패배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개적인 말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뭐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집단 지도 체제로 해야 되느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승패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는 해야 될 텐데 장동혁 리더십은 유지를 하든지 재신임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꾸든지 이제 한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선 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7대3을 유지할 거냐 5대5로 바꿀 거냐.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송원석이 6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이기게 되면 국회의 상임위를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에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뽑아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선거 이후에 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강력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달에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 교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패배주의,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또 현역 의원들이 다음에 당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목숨 공천이 걸려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시끄럽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도 필요합니다. 이게 패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당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장동혁 리더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문제가 있다. 이 지방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점검해야 한다. 장동혁으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교체가 일어날 거냐.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지금부터 문제는 제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한동훈 당 밖에 쫓아낸 한동훈을 뭐 완전히 저걸 민주당이 당선되도록 하더라도 한동훈만은 뭐 치겠다. 당선을 막겠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많은 보수의 국민들이 장동혁이 당권을 연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 지도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쪽이 이익이냐.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당 리더십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중앙선대위 구성부터 이 전체를 나서야 합니다. 지금 지지율은 뭐 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지지하겠는데 지금 당은 지지 못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경고를 한 것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후보들 자격을 박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진종호죠. 진종호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지원 필요 없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다니겠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굳이 뭐 진종호 지금 장 대표로서는 진종호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진종호를 또 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란 필요 없습니다. 장 대표도 오늘 그냥 경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이 정도면 됩니다. 정치판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이 어린애들 아닙니다. 뭐 후보 자격 박탈하겠다. 뭐 해당 행위 제명하겠다. 크게 뭐 긴장하고 놀랄 사람 없습니다. 그건 뭐 맨날 뭐 그 정도는 저녁 밥자리에서는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경고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당원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달 14일, 15일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후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동훈과의 손잡는 것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위는 이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장 대표가 많은 부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 오히려 더 당권 유지에만 관심 있고 선거는 관심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역 의원들이 모두 나서야 됩니다. 자기들 목숨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보수의 생명,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느냐. 저는 당원 100%로 당대표는 뽑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단 지도 체제, 지금처럼 1인 지도 체제입니다. 당대표가 모든 것을 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정권을 주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복잡하고 당이 이 쪼개져서 모두 지금 선거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에 골몰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당심 민심 5대5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민심 100%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에 한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후보들 송일종을 비롯해서 다 이제 뛰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당대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나경원 다 있죠. 김재섭 초선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도 돕고 당의 지도 체제도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 지금 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장동혁 지도 체제, 저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라면 몰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절반의 승리? 이런 정도라면 당 지도체제 재점검해야 된다. 패배한다면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장동혁도 재신임을 받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는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당신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선 룰. 다음 달에 원내대표는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의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밖에 없다. 장 대표가 아무리 이 경고를 줘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선거판 되면. 후보들이 후보들 자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당에서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 그 후보 등록하고 나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리더십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교체할 거냐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2판 4판입니다. 후보들은 지지하겠다라는 분명히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대구까지 서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 당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다음 달에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모두 후보들도 입장을 내야 되고 현역 의원들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현역 의원들 자신들의 목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다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탄생하느냐, 2028년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2028년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대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재명 정권이 중도에 끝장나게 되면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국민의힘 보수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 지방선거는 또 지방선거대로 후보들 각자 이제 각계전투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박빙의 승부는 되겠지만 이제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지금 뭐 내일 아니다, 선거 뒤에 보자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이 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파 국민들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들은 지지하겠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당은 지지할 수 없다. 15%입니다. 지금 대구, 부산에서 2주일 사이에 8%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의 거짓 선동, 뭐 저 범죄 후보들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공격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면에서는 뭐 어떤 공격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 4월 23일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